우리 보상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수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수의사를 하고 한국에는 온 지 20년 됐어요. 제가 20년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돈을 버는 것보다 좀 다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는 50대, 60대가 딱 거의 제가 원했던 60이거든요. 60대에 들어서면서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자본주의는 첫째가 돈, 둘째가 돈, 세 번째도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는 돈이 해결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멀리 하니까 나중에 60대가 됐을 때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이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처음에 저도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1년 반 정도 방콕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원인이 알고 보면 영양 부족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저를 받아주는 것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막노동 아르바이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빵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계란 비린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오바이트도 다 나오고 하루 일하고 제가 한 달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겪고 치킨집에 가서 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5개월 만에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연속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삶을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생도 저보다 3살 아는데 동생은 저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머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줘요. 허리 수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변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황장애, 감석에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동생은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니까 장을 잘라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을 잘라내면 변이 거기 오른쪽 여기에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여기 매달려 있는데 그때 창을 잘라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글쎄 관장을 해보다 안 되면 또 상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 찰나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온화된 미네랄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PM을 만나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온라인 상에 또는 이런 사진들을 항상 사진에다 제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미묘계 저걸 보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흘러 내려버릴 수 있는 저런 물질이 있다면 진짜 아픈 사람이 없겠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액티바이저 파워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이거 먹어야지 하고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 PM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국장님, 손혜미 국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설명을 참 하는데 먹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는 있잖아요.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돈을 더 벌면 먹어야지 했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빚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된 미네랄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독일 PM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있잖아 너무 소름이 막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사진들을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우리 딸만 5이어서 오삼의 방이라고 했거든요. 그 오삼의 방에다 계속 제가 이런 걸 날리면서도 우리 언젠가는 돈 벌어서 이런 거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또 그룹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또 그때도 기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이제는 죽을 고비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PM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2024년 6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PM을 만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있어요. 어쩌라게도 우리 캐나다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동생도 이렇게 막 먹다가 아들이 우리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한 2개월 안 먹었대요. 왜 안 먹냐 하니까 먹는 게 귀찮아서 안 먹는다. 근데 우리 동생이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부도 조카도 다 지금 식당에서 그 요리사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조카가 엄마 나 PM 다시 줘 하더래요. 그래서 왜 하니까 기침이 너무 나서 안 먹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어제 동생이 밤에 제가 그 전에 뭐 택배 보내려고 딱 그 캐나다 시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언니 동생이 갑자기 막 전화 와서 언니 그거 스톱 빨리 스톱하고 다른 제품을 더 추가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민요계 무슨 파워각계 액티비 스토레이트 젤식주 해서 쭉 목록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이제 주문해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잖아요. 온 가족이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은 조금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가족이 다 좋아서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게 돈이 되면서 사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PM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됐고요. 제가 여기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PM은 93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 롤프 솔브 회장님이 가족이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코인산 큐텐을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이 회사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32년 된 회사. 그리고 가족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탄탄하고 다른 중견 기업에 비해서 이게 그 자본금이 2배로 더 많은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이 회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여기에는 건강, 운동, 미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이런 회사들에게 그 빨리 성장하는 이런 회사에게 주는 상이 브라보 상이라고 했는데 이 상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번 연속으로 수상하는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 47개국에 나가 있고요. 룩셈부르크에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따로 있고 미국에 또 본부가 따로 있고 지역이건 지역 본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우리 코드 하나 가지고 전 세계 회원들과 다 함께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들어왔고요. 36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여기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성장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보여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게 성장하는 그래프거든요. 지금 현재 2024년도 자료인데요. 약 4조 4천억 원. 이런 진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뭐 천문학적 숫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회사가 많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3위예요. 3위라고 하지만 실제 애텀이나 아메이를 보면 건강식품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티슈부터 모든 공산품 여기에는 없는 게 가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PM에는 건강식품이 지금 25가지 정도 내줬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4가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3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강식품을 보면 PM이 1이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23년, 24년에 작년에 경기가 진짜 안 좋았지만 23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매출을 냈고요. 올해 우리 목표는 6천억 원입니다. 우리 건강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총 팔리는 금액이 6조 440억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올해 6천억이라고 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는 P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M 제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이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 보는 혜택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로 해서 우리는 사업으로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팔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팔려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을 해도 누구 하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연금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룹장님 여기 지금 75만 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네, 우리도 이제 빠른 시간에 IMM 이상이면 다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노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제품 하나를 살 때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짜 힘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우리가 진짜 봉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후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그런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 회사에서 룩셈부르크에 본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50% 투자를 하고 PM에서 50%를 투자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지금 LIST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이런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박사님들이 각 분야 건강, 운동, 그리고 영양학, 의학, 생리학 각 다양한 분야의 이런 박사님들이 우리 페미 제품을 연구를 해서 해마다 신제품을 이렇게 선보이거든요.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허만 해도 72여 개 이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유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제품은 훨씬 더 좋은데 특허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소마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마덤이 미국에서 이렇게 바르는 제품인데 그건 바르면 엄청 좋지만 보유 특허가 없대요. 그래서 왜 특허가 없냐 하니까 특허가 있다는 거는 그냥 그만큼 비싸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특허를 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이게 안전성이나 무슨 신뢰나 품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판으로 막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건강식품을 드실 때 어떤 분들은 건강식품 마크가 없는 것도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판다면 아무거나 막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특허라는 걸 뭔지를 알면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선호할 때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 건강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만든 연구 박사님들이 만든 그 기술력 중에서 특별하게 NTC에 우리 모든 제품이 다 NTC라는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NTC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리고 GMP 시설에서 우리는 생산을 하는 거예요. GMP 시설이라고 하면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런 생산 라인이에요. 근데 이건 의약품을 건강식품을 원래 의약품 생산 라인에서 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일반 라인에서 생산을
근데 독일의 GMP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일러주는 탑7에 속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생산을 했다 하게 되면 누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레비라는 마크가 있어요. 이 엘레비라는 마크는 유럽에서 150년 된 이런 보유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안에 엘레비라가 TUV라는 기관 안에 엘레비라는 그 회사가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건강식품만 딱 그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PM에서 그 생산하는 제품이라든 생산해놓은 제품이나 또 아니면 생산 공정에 있는 제품을 수시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엘레베에 등록된 건강식품은 PM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신뢰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킬러리스트는 스포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마약이라든가 무슨 스테로이드제라든가 이런 각성제 이런 걸 먹으면 국가대표로서 출전을 했다가도 메달을 따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검증을 다 마친 것이 이게 그 PM 제품이에요. PM 제품은 100% 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다 신뢰하고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NTC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을 알아야 될 건 NTC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를 맞으면 5분 내로 혈관을 통해서 싹 들어가면 아픔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NTC가 그렇게 물에 풀어서 우리가 그 분말을 물에 풀어서 마셨는데 이게 혈관 속으로 점막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식품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부작용이다. 아니면 이건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만 그 각각의 반응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의약품이 아니지만 의약품처럼 많이 이렇게 그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산소 주수다, 뭐 무슨 주수다 하면서 암이 낫는다, 뭐가 낫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인데 그렇게 효과가 많은데 이 NTC가 그런 거예요. 정맥주사처럼 싹 맞으면 바로 흡수되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다 물로 흡수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NTC 안에 마이크로솔브라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것은 지용성 영양소를 물에 불리는 이런 수용화시킨 방법인데요. 이거는 독일만의 특별한 기술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기술이.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마이크로솔브 기술 보여주는 이런 영상인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제, 각성제 이거는 국가대표들이 이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먹고 있고 그 전에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김준호 선수가 엠버서더였고 작년 10월 달에 내셔널 콩그레스 할 때 김준호 선수에서 김민정 선수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 가서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저게 뭔가 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뭔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이 PM의 제품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그게 나중에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냥 구리처럼 그냥 저런 사람이 나와서 엠버서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에 이 제품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깊이 더 빠질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요즘에는 앞다투어 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PM 같은 거는 TV로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도 하고
박시우가 아빠하고 나하고 함께 하면서 TV에 나와서 그 자기 아침에는 이걸 먹는다고 막 이렇게 재롱을 부르면서 했고, 또 뭐 여수에 보면 이시영도 아이들 다 보내고 내 시간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PM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경진이라는 분도 내가 암을 이걸로 이겨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파워 플레이를 해서 마시는 걸 또 TV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광고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광고비를 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품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의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먹는 식단,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2013년도에 나온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사례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먹는 게 먹는 문제거든요. 먹는 거는 다 좋아해요. 다 맛있는 걸 먹고 많이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버드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잡곡빵, 무슨 생선, 가금류, 달걀, 좋은 건 다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저 밑에 보면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종합 비타민이 왜 필요할까요? 보면 지금 이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농사 짓는 환경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 지구촌의 수용 능력이 5억이래. 인구의 수용 능력은 5억인데 지금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주고 또 무슨 그 살초제 이런 걸 뿌리면서 벌레를 잡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데 모양과 잎사귀 뭐 크기는 그럴싸한데 실제 영양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0년 전에는 시금치 한 달이면 됐는데 지금은 19달, 사과도 2알이면 되는데 지금은 10알.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칼로리만 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체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이 모든 사람마다 다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분해해서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인데, 이 효소가 타고난 양이 있어요. 타고난 효소가 있는데 10대까지는 뭐 19살, 20살까지는 이게 내 몸에서 100%라고 한다면 벌써 30대, 20대, 30대 넘어가면서 25살 이상부터 이게 감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60대, 70대 가게 되면 이게 거의 없어요. 몸에서 나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이게 원래 인체의 구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진대사, 계속 신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진대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게 소화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그 신진대사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먹은 것이 어디로 가냐, 이게 세포예요.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 에너지, 이 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 약 60조개가 있어요. 60조개 안에 조개가 있는데 이 한 세포 안에 요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이런 공장이 어떤 곳에는 한 500개부터 1000개 사이가 있고 어떤 데는 2000개, 3000개가 있어요. 특히 심장에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이 안에 2000개, 3000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곳에는 더 많이 있죠. 뇌라든가 심장, 간 이런 쪽에는 더 많이 있고 조금 필요한 곳에는 500개, 1000개 정도 있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일단 여기서 효소, 내 몸에서 나오는 효소라고 했잖아요. 이 효소와 함께 이런 보소 효소들, 이걸 보소 효소라고 하거든요. 이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건강식품 뭘 드세요? 하면 저는 오메가3만 먹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비타민C만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니면서 대학을 가다 보면. 그런데 우리 몸에는 몸속에서 이 에너지가 만들 때는 이런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코엔자임 Q10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심장에 특히 많이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두 가지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많은 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너무 많이 들겠지?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PM에서는 이걸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조금씩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과정에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 엄청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몸에서는 일정한 이런 그 패턴이 있어요. 온도도 내 몸의 체온은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호흡도 다 골고루 좀 빨리 걷는 빨리 걷고 늦게 걷고 천천히 걸으면 호흡은 조금씩 조절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막 덥다고 해서 빨리 막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이 항상성이 항상 내 몸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이 내 몸에서 조절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사실흉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제품인데요. 이제 많은 영양소가 필요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파워 각테일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파워 각테일은 성분이 비타민, 모든 종합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도표에서 보면 그 하버드대에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종합 비타민은 조금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섞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조금 이거 분리를 해놔서 흡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파워 각테일에는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체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이 유산균도 일반 유산균이 아니에요. 모유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56가지 야채 과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채 과일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다 발효시켜서 효소화가 되어 있어요. 이 효소는 파워박테리아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유당,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모든 효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드시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여기 횡격막 이수변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파워박테리아를 먹었는데 어느 날 여기가 툭 떨어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3명 봤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항상 안 되고 여기가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있잖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툭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만들어져서 소화를 하는데 효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줄어들어요. 아무리 젊었다고 해도 20대도 효소가 줄어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효소화가 돼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저절로 이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유산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유산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그 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세균들이 많아요. 이런 미생물들, 세균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많은데 그 미생물 중에서 좋은 미생물들은 유익균이라고 하고 나쁜 거는 유해균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기회를 보는 그런 균들을 좋은 쪽으로, 유익균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장에 미생물이 많은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쪘는데 유산균 좋은 거 먹이니까 다이어트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유산균 중에서 제가 비엔알 17 요즘에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1년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 파워박테리아를 먹으니까 보름이니까 딱 효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여기에 들어있는 파워박테리아에 들어가 있는 모유 유산균이 엄청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의 그 면역세포가 장에 있는데
뭐 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 중에서 면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병원균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게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면역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요.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이 장 속에 있는 T세포, NK세포, 무슨 대식세포, 베타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서 최고 대빵이 T세포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이 장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좋은 이런 유산균이 많을 때 그런 면역세포들도 더 활성화돼서 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낮에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파민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거든요. 이 장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크롬이라는 성분이 또 이게 몸의 운동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도파민이 안 나오고 그 도파민 이게 호르몬이 이게 불균형일 때 그럴 때 또 이런 그 파킨슨 병도 생기고 어쨌든 우리 장에서 이게 장이 우리 몸이 건강을 좌우하는 이런 핵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장이 핵심이거든요. 장을 해독을 해서야 장에서 노폐물이 빠져야 이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조금 먹는다고 이게 다이어트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이 리스토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몸의 4%가 이게 미네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 미네랄을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몸이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우리 몸에서 4%를 차지하는 게 일단 뼈. 이 뼈는 진짜 미네랄,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미네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세포 안에서 대사를 볼 때 미네랄이 보소 효소가 있어야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이게 그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힘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미네랄이에요. 여기서 1% 칼슘.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가지 병이 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병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책이 있고 미네랄 또 영양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칼슘이 뼈에 있는데 우리 그 혈액 속에 1%가 있어요. 근데 이 1%, 내 체액 속에 있는 이 1%의 칼슘이 부족하면 이걸 어디서 끌어다 쓰냐면 뼈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벌써 40대 이후부터는 다 누구나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살금 가져다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이 얘들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뭐 그렇다 해서 잘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동맥벽에 가서 다 칼슘이 붙게 돼요. 그러면 동맥벽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병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게 굉장히 내 몸에서 중요한데 이거는 흡수가 제일 안 되는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위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20대에도 우리가 일반 미네랄 칼슘을 먹었을 때 20대에 이게 흡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에 제일 많이 필요하지만 제일 흡수되기 어려운 그런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게 또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술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지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된다. 그러면 혈소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 혈소판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물질이 이게 그 트롬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슘이 있어야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그 어떤 위급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있고 이게 지혈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밤에 잠잘 때 중추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것도 칼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중금속이 많이 있어요. 수돗물이 있잖아요. 수돗물 보면 그 수도 관 안쪽에 그쪽에는 이렇게 덕지덕지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노후화된 이런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일수록 중금속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에도 중금속이 많고, 뭐 우리가 물을 더 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그 중금속이 다 쌓이게 되는데, 이 중금속이라는 것은 미네랄이 충분해야 그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납이 쌓이는데, 이 납은 철이 있어야 또 철분이 있어야 밀어내고, 또 셀레늄이 부족하면 수은이나 비소 같은 것이 몸에 쌓이고,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이유 없이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카리움이 뼈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납을 밀어내려면 칼슘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녀요. 따로따로 놀잖아. 얘들은 다 같이 몰려다니는 성질이 있어서 동시에 보충해서 해요. 근데 이 미네랄 중에서도 밀어내는 딱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는 무슨 이런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걸 밀어내는 핵심키는 셀레늄이 지고 있기 때문에, 킬레이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혈액 속에 지금 이런 혈액이나 어디 우리 몸 속에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쏙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쑥 밀어내거든요. 그럼 밀어내면 나중에 얘들을 흡착을 하는 거는 식이섬유가 흡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미네랄만 먹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파워만 먹겠다 하는데, 이거는 한 끼에 드시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오토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워박테라고 리스토레이트는 우리 몸의 밸런스, 제일 밑바닥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라는 건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 PM의 액티바이즈는 특징이 비타민 B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의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식물 영양소를 포함해서 만드는 게 특징이거든요. 뭐 일반 시중에 파는 이런 영양소들은 가끔 비타민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트라든가 과라나 추출물, 그리고 또 코큐민, 강황, 생강 이런 성분들을 합해서 이렇게 파워박테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몸에 바늘을 찌르면 피가 안 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디든 다 피가 흐르죠. 이 혈관이 몸 전체가 그냥 혈관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혈관의 길이가 다 이렇게 늘어나면 지구 2바퀴 반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데, 여기 보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암 환자들은 거의 35도고,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혈관이 많이 막힌 사람들은 35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액티바이즈는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물에 타서 딱 먹기만 하면 체온을 올려서 그 막힌 혈관을 다 뚫어주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액티바이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할 때 액티바이즈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 액티바이즈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서 또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성분이 이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B군은 하나씩 작용을 해서는 큰 역할을 못 하는데,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군은 8종이 다 같이 있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각각이 이런 호르몬 다 있거든요. 무슨 단백질을 분해하고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또 이것이 몸에서 혈전을 없애고 또 태아의 영양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비타민 B군은 다 합해져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바이트 성분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성분이 과라나인데요. 이 과라나는 이거는 브라질 산삼이라 불리는데 이게 천연 카페인이에요. 천연 카페인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을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서 비타민 B군과 함께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바이트만 먹었는데 체지방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오셔서 7kg가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가 됐다 이렇게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 다른 거 안 드셨어요. 3종만 드셨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라나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천연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거든요. 근데 이거 밤에 좀 커피에 민감하신 분들은 늦게 먹으면 밤에 잠을 좀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한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액티바이트 중에서 또 다른 성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커큐민 성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강황에 있어요. 강황에서 이 커큐민이 원래 지용성 영양소인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다 수용화시켰잖아요. 암세포의 이런 신생, 암세포 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이게 그 장에서 암세포가 상피세포에 조그만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2주 안에 16,000배가 불어난대요. 그런데 신생혈관들을 쭉 만들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다가 말하는데 너무 신기하다.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신생혈관이 막 자라면서 정상세포의 그 영양을 빨아먹는데 4주가 되면 암세포가 1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조그만 세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신생혈관을 막 통해서 영양을 빨아먹을 때 그것을 싹 차단을 해주는 게 커큐민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걸 먹고 암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암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건강식품이라는 거 그걸 좀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해소 추출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소가 나와요. 산소. 우리가 원래 이 심장에서 혈액이 폐로 가서 산소를 싣고 다시 심장으로 갔다가 전신으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폐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숨이 많이 차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액티바이트는 한 번 이렇게 먹지 않아요? 먹으면 그 산소 포화도가 1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리고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일수록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액티바이트를 계속 진짜 한 번에 근데 이거는 많이 먹는 것보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자주 한 스푼씩 아니면 2스푼 내로 자주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바이트는 또 그렇게 하면서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뇌를 또 활성화시켜주거든요. 뇌를 활성화시켜주면 치매 같은 것도 조금 더디게 될 수 있고 예방도 되고 또 모세혈관까지 더 뚫어주면 어떻게 돼? 치매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밤에 잠을 자고 뭐 그런 애들도 사실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도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액티바이트를 먹음으로 해서 뇌가 활성화돼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험생 저희 그 파트너 전화님 중에 대전에 계시는 분이 지금 고3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나는 먹어도 우리 아들 액티바이트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액티바이트를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액티바이즈는 그런 성질이 있고, 이 표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매 사람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료계, 우리 위료계는 여기에 보면 성분이 L-아르지닌 성분이라고 했죠. 이거는 붉은 시금치에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L-아르기닌 성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산화질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진다면 이 혈관의 내벽에서, 안쪽에 혈관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안쪽에 내벽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산화질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60대가 되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동맥경화가 있고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혈관이 다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하는 거는 몸에서 산화질소가 안 나오기 때문인데, 이 산화질소가 원래 혈관이 이 정도에 있다면 산화질소가 이렇게 해서 쫙 혈관을 열어서,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전신에 우리 어느 한 곳, 심장이나 무슨 뇌혈관 한 곳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신의 길을 다 열어주는 게 산화질소예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위료계에 이게 들어있는 성분이고, 또 여기에는 비타민 6, 9, 12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6, 9, 12 중에서 여기 이 성분들이 비타민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더 들어있냐면, 우리가 몸에서 피떡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피떡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게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대해서 더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보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이 더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됐다가 또 시스테인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에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는데, 비타민 9, 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시스테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타민 6, 9, 12는 진짜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한 성분인데, 이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 몸에서 가장 강력한 효소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엽산이 비타민 B9이에요. 이 엽산은 애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형성될 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뇌신경관을 만드는 그럴 때 엽산이 있어요. 이게 세포를 계속 분열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B9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게 뇌가 발달되지 못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엽산을 먹어야 되는데, 이 엽산 또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엽산은 혼자서는 단독으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엽산이 흡수가 엄청 어려운 제품이에요. 이것도 말 그대로 산이잖아. 산은 위산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위료계나 액티바이즈에 이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분은 다 자연에서 온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 다 먹을 수, 애기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료계는 우리 몸에 온몸에 어디 안 필요한 것이 없다. 면역계, 내분비계, 소화계 비롯해서 모든,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게 동맥경화, 하지동맥, 심혈관, 고혈압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위료계를 안 드시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료계이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아야 위료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초 3종만 드시면 땡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60대 이후가 되면 이 미력에는 필수예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드링크에, 디드링크 이번에 올해 2월달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게 그 간을 디톡스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건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지인이 암이었대요. 그래서 그 암 치료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 이게 디드링크라고 해요. 제가 그 의사들만 모르는 기저귀 간청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간이 건강하면 암세포가 몸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질병이 다 간에서부터 생기는데, 이 간은 신경이 없어요. 여기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망가져도 이거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병원에서도 이게 한 7, 80% 정도 나타나도 지방간에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설명하지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간은 갑자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간복수 오고, 그 다음에 뭐 큰 병이 와서 하게 되면 손쓸 새 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래서 간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간에 좋은 약은 실제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의사님이 우리나라에 그 간을 전문을 하는 박사가 이정일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간만 25년을 딱 본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간 치료제는 없습니다. 간 치료제라고는 없고, 지금 나오는 무슨 12마리 우루사 이런 제품들은 다 당뇨나 이런 내사 질병을 위해서 나온 약이지 실제 간 치료제는 없다. 그래서 간은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디톡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게 간이거든요. 간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또 만들어지는 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인 거 보면 그냥 병원에서 의사들은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보면 세포막이 원료, 무슨 호르몬이 원료, 신경수소 여러 가지 이런 원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만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혈증이 오는 원인은 이 우리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질이거든요, 이 세포막. 그런데 이 세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이게 부족해서 콜레스테롤 부족해서 보호하지 못하면 폐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도 우리 그룹장님 친구분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염증이 많을 때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있잖아요. 막 병원에 가서 약 주세요. 빨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간 디톡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금속이라든가 무슨 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이렇게 저기 안에 보면 이런 단관들을 있는데, 그 길 따라서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면서 웅축이 돼서 이런 돌을 만들어요. 그럼 이 돌이 만들어지는 게 담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간 안에 더 많아요. 어떤 의사가, 외과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간을 이렇게 그 수술을 하면서 저 간에 있는 담석 덩어리를 많이 뺐는데 그걸 다 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그 간 청소를 해보니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나왔는데, 내가 그 수술을 하면서 꺼내놓은 그 덩어리하고 간 디톡을 해서 나온 덩어리가 똑같이 생겼더라.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전문 또 간 이게 수술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담낭에 보인 이 담석만 이게 담석이라고 생각하지, 저 안에 있는 그 담석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 디드링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디드링크
나오거든요. 그게 저기서 담석이 싹 분해가 돼서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담석을 분해할 때는 이 우리 성분을 이걸 먹으면 이것이 수용화돼서 덜어는 소변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디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물에다가 풀어서 드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고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이걸 꾸준히 드시면 그냥 저는 제 경험에요. 한 2, 3년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드시고 간이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방간이 있고 좀 담석이 많다 이런 분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드시게 되면 그게 이게 간이 청소가 되는데 간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드시고 또 핵심적으로 드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뇌는 포도당을 원료로 쓰지만 간은 단백질을 원료로 써요. 그래서 꼭 그 웨이 있잖아요. 웨이 같은 걸 웨이하고 우리가 콜라겐 그 제품을 파우박들보다 먼저 드세요. 1시간 있다. 이걸 드시고 1시간 있다가 꼭 단백질을 드셔야 간이 건강하게 이게 더 다른 담석이 쌓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 간을 디톡을 했는데 아무렇게나 먹잖아요. 그럼 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탑세이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 탑세이프는 우리 그 호르몬 중에서 그 렙틴 호르몬하고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을 조절시켜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좀 음식을 많이 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좀 덜 느끼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좀 빨리 돌려주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뱃살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 뱃살이 생기잖아요. 이 복부지방 안에 내장지방이 사실 생긴 거예요. 사실 이 복부지방이라는 피하지방 이런 거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수분도 조절하고 이걸 위해서 누구나 다 이게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장지방이라는 것은 이게 내장지방은 여기는 온도가 조금 높아요. 다른 데보다 여기는 39도 정도 체온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름이 똑똑 녹아서 배에서 떨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몸보다 살찐 혈관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지방이 계속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 혈관 안에 기름이 많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뭐 죽상경화, 동맥증이라든가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을 녹여주는 제품이 우리 탑세이프예요. 근데 이 탑세이프는 주성분이 비오틴, 아연, 칼슘이에요. 비오틴은 피부를 이걸 있잖아요. 탄력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매끈하게 탄력 있게 해주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울퉁불퉁한 사람 있고 매끈한 사람 있잖아요. 이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비오틴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부가 매끈하면서도 이게 피부의 밀도도 높아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연이라는 것이 우리 그 몸에서 세포를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또 칼슘이 있으면서 우리가 골다공증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탑세이프를 먹으면서 요즘에 살찌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저도 살쪘거든요. 지금 저는 거의 3kg 정도 쪘는데 이게 찌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신진대사가 막 빨리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또 먹고 싶어요. 그래 먹는데 우리가 또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방이 막 녹으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지방이 부피가 커져서 물을 많이 먹는데 지방이라는 것은 부피가 이렇게 농축된 셀룰라이트 같은 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근데 셀룰라이트도 물을 먹어서 통통하게 불어났을 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롱제비티라는 건강식품을 제가 먹었는데 거기에서 그 효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입맛이 측정을 하고 몸무게를 재고 2, 3일 있다가 효소 열심히 먹고 그전은 다이어트해서 사람들이 2, 3kg 빠져야 되겠네 하고 딱 떠보니까 체중계를 올라서니까 다 2, 3kg 불어나 있어요. 일어나고 몸이 다 더 뚱뚱하고 100불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세포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운동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탑쉐이프 먹고 그냥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과격한 운동 아니고 걷기 운동이래요. 이건 보충해서 몸을 좀 놀려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지럼증이 나고 구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드시면 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탑쉐이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탑쉐이프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본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점심과 저녁 시간, 식사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먹어줘야 이게 자기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니까 그냥 생각나면 저녁에 자기 전에도 먹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꼭 이 시간을 잘 지키라고 요거는 좀 알려주는 것이 우리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젤 수출하는 건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세포, 우리가 여수에 보면 장루수 환자들이 많아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느슨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영양뿐만 아니라 살짝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세포를 쫀쫀하게 해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게 젤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뷰티하고 같이 먹으면 치질도 되게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 뷰티를 섞어 먹으면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겔링핏은 다 아시잖아요. 무릎 연골. 우리가 이 연골이라고 할 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체중이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무릎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체중을 견디려고 하면 쿠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쿠션이 연골이거든요. 근데 이 연골은 성분이 뭐냐면 이 안에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당분, 히알루론산, 수분, 콜라겐 이런 게 주성분이에요. 근데 그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하고 뼈가 부딪히는데 우리 겔링핏은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콘드로이친 지금 TV에 나오는 것도 많지만 그 성분들은 다 지역성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수용화돼 있잖아요. 여기 개에서. 그리고 요 개, 이렇게 빨간 새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특히 아스타산틴이 많은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용성이든 이 아스타산틴이라는 거는 수용성이든 지역성이든 다 스며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분 중에서 또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진짜 전 세계에서 연골이 재생된다 하게 되면 겔링핏밖에 없어요. 그래서 겔링핏을 드시면 무릎을 수술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 아니고 이런 성분도 이렇게 딱딱한 성분들은 석회로 해서 관절 같은 데 많이 이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흡수가지고 자기 NTC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적시적소로 가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필요하다면 무릎으로 딱 가는 거고, 어깨 관절이 필요하다면 어깨 관절을 찾아가는 거고,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 겔링핏은 우리가 한 50대부터는 필수적으로 이거는 조금씩이라도 소량으로라도 계속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뷰티. 이 뷰티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사실 뷰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뷰티는 기초 3종에서는 벗어나는 거니까 나는 이거는 아직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뷰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100% 다 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세포하고 세포를, 이게 원래 콜라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접착제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만 아니라 세포하고 세포 사이, 장기와 장기 사이를 다 연결해 준 것도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은
이사 뭐 연골 같은 것도 안에 이렇게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골이 있는데 그 막을 둘러싸고 있는 자체도 또 콜라겐이거든요. 간도 우리가 그 뭐 대질환이라든가 이렇게 드실 때 보면 간을 이렇게 잘랐는데 껍질이 싹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콜라겐이 부족으로 인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미네랄과 무슨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서 신호가 잘 안 들리고 또 뭐 위력인 때문에 산화질소 때문에 생기겠지만 이 콜라겐이 부족해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겐은 그냥 꾸준히 이거는 기초 3점과 함께 요거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 바로 위력이에요. 그리고 C밸런스, 이 C밸런스라는 것은 9년 동안 이거 40억 원을 들여서 연구한 이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C밸런스는 아연과 크롬이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과 크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 많죠. 예, 당뇨병 그 환자 중에서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몸에 아연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아연이라는 것이 이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롬은 택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지금 혈관 속에 포도당이 있어요. 이것을 이 세포까지 데리고 가는 게 크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연과 크롬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저도 건강 체크를 해보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인슐린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뭔가 자꾸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당뇨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 몸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당뇨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C밸런스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특히 또 어플러스원 행사를 하게 되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셔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그때 있잖아요. 한 끼라도 꼭 한 포씩 아니면 두 포씩이라도 형편이 되는 대로 이거 드시면 건강이, 노후에는 나이가 들면 어떤 성분이든 우리 몸에 다 부족해야 돼요. 효소가 부족하고 호르몬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먹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나갈게요. 단백질도 지나갈게요. 이게 코엔자임 Q10,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코엔자임 Q10이 뭔가면 우리 몸에서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효소가 코엔자임이에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 코엔자임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코엔자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세포 속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이게 보조 효소로서 촉매 역할을 하는데, 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우리 이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를 내보내고, 또 그 다음에 세포를 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가 이 코엔자임 Q10을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같은 데는 한 세포 안에 2,000개, 3,000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코엔자임 Q10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간도 깨끗하다 하는데 계속 피곤해. 난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졸린다, 잠이 온다, 기운이 떨어진다, 나 왜 이럴까? 그런 사람들은 코엔자임 Q10이 부족했어요. 에너지를 쌩쌩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세포들이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이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자의 운동, 이걸 강화시키는데도 코엔자임 Q10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님들은 정자가 좀 부족하다, 정자가 좀 활동이 약하다, 이럴 때는 코엔자임 Q10을 꼭 드세요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코엔자임 Q10도 잊지 마시고 필요할 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
지난번에 우리 여기 최용수 사장님이 오셔서 오메가3가 어디서 이거 추출을 했냐 물어보신 적 있죠? 기억이 나세요? 네. 어디죠? 헤마토코쿠스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오메가3는 헤마토코쿠스라는 이런 그 해초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이 해초가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이게 그 햇빛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변할 때 아스타산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스타산틴은 이게 수용성, 지용성 그런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혈관 있잖아요. 혈액을 잘 돌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하는데 이 오메가3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반드시 이거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이게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오메가3가 지금 대세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과유불급. 그래서 적정한 양으로 꼭 이 오메가3는 필수라는 걸 이런 걸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네레이션은 이자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로 제가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품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먹어야 돼? 저거는 왜 먹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는 빼놓으면 안 돼? 저거 빼놓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가 암이 결국은 그게 독소가 또 염증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다 그게 암세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효소가 있는데 그런 걸 항산화 효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산화 효소는 항산화 물질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만들어지는 것도 적지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제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단백질과 미네랄은 아주 우리 몸이 지금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거는 여기 이게 파워각테일 성분이거든요. 거의 이거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성분이고 이게 파워각테일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카르토노이드라는 이 성분은 주로 오메가3, 아스타산틴, 루아산틴, 지아산틴 이런 성분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필수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내가 먹음으로 해서 내 몸에서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서 내 몸에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질들이 내 몸에서 안 만들어지고 또 밖에서 또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PM에서 그런 제품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 출시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몸에 왜 필요하지? 이걸 구체적으로 안다면 그거는 알아서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는 것보다 계속 돈이 많아서 계속 사서 먹으면 좋지만 그래도 회원가입을 하고 우리가 조금씩 가족과 지인들을 소개해서 조금씩이라도 수당이 발생하면 그만큼 내 비용도 좀 덜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 그룹장님처럼 크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이렇게 하실 때 힘 파트너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오토십이에요. 오토십이 아까 여기 파워박테라고 리스토레트가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 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토십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37,1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3개월분이 이게 한 번에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 듣고 한 번 나가는데 두 번째 왜 제품이 오지 않았는데 돈이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잘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설명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파트너 사장님이 이거 안 온다고 그러면 13만 7,100원이라고 해놓고 왜 40만씩 빼가냐 하고 그리고 막 또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 설명을 잘해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간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품은 안 나가고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 세 세트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13만 7,100원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PM 하나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10%가 청구 할인이 돼요. 요거는 1588 요 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면 링크가 오거든요. 웬간한 사람들 뭐 오래 걸리지 않고 링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바로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오토십은 10% 단품은 3%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최대한으로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풀셋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평생 한 번 구매할 수 있는 유통권이거든요. 이 풀셋을 구매하게 되면 첫 달에 바로 매니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비싸긴 다른 이 오토십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지만 여기에 파워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 6세트가 오고 그리고 액티바이즈가 3개가 또 선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다 드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고 또 처음 사업을 하실 때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씩 드리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또 바로 그 달에 바로 매니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은 3가지예요. 내 혼자서 1000포인트를 다 혼자서 풀셋을 구매하는 방법, 내 산하의 회원들과 함께 1000포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내가 오토십을 구매해서 600포인트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오토십을 다음 달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오토십을 구매하고 내 밑에 5명이 있으면 그러면 600포인트가 돼서 매니저가 됩니다. 근데 이게 5명을 처음에 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3명을 가입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포인트는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 포인트로 내 코드로 사서 매니저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밑에 가입을 하게 되면 수당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내 일대에 가입한 분들이 10%가 10%가 아니고 11%가 나한테 수당으로 올라오게 돼요. 13만 7,100원 한 사람을 가입시켰다고 하면 약 14,500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을 잘 안내를 하고 밑에 회원님들에게 이걸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걸 몰라서 그냥 나는 올라왔는데 밑에 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토십을 탈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딱 들어가 보니까 3개월치가 45,000원이 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했어요. 바빠서. 돈이 45,000원 쌓이는데 탈퇴를 하게 되면 그거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그러면 이달에는 14만 7,100원에서 45,000원 더하면 9만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입을 해야 다시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오토십이 연결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회원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걸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셋 수당도 있어요. 그래서 풀셋을 구매했을 때 만약 이분이 구매를 했는데 내가 매니저면 이분에게 78,000원 또 안 돼도 매니저를 찾아서 78,000원이 오는데 내 일대가 구매했다 하게 되면 15만 6천원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진짜 저도 한두 번 받아봤는데 큰 돈이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풀셋 수당이 들어왔더라고요. 진짜 이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당이 여러 가지가 풀셋 수당이 있고 포스트 수당이 있고 6세대 보험 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6세대는
내 밑에 그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를 기준으로 해서 6세 매니저 6명, 뭐 이게 여기는 키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는 합해서 한 세대를 보거든요. 이래서 이 6세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또 수당이 있고요. 이 수당이 큰 수당이에요. 그리고 또 리더십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SM, MM, IMM, VP 이렇게 하면서 직급을 올라가게 되면요. 이 수당이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IMM까지만 받아와서 그 이상이 아직 큰 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리 그룹장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성공사를 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게 꾸준히 가다 보면 여기를 CM까지 다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파트너 사장님 지금 만나러 갔는데 그분은 제품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보상 플랜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보상 플랜을 풀어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EVP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상 플랜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가 있어요. 자동차 보너스는 뭐 기아 자동차라든가 또 그리고 미니 또 BMW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MM 이상부터 이 자동차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너스가 나오면 PM 로고를 달고 또 그 돈도 받고 이거 렌트비 우리가 렌트를 한다면 렌트 비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또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더 좋지요. 그리고 PM이라는 그 브랜드를 또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하는데도 PM카를 빨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저 정도수 사장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여행은 PP까지만 달성하면 1년에 4번 다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동남아가 아니고 다 유럽이에요. 그리고 아주 럭셔리한 우리 3월달, 6월달 제가 여기 와서는 3월달, 6월달 가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다음 해를 계약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해서 이 여행을 다 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4번의 혜택을 1년에 4번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비행 행사를 갔을 때 이게 지금 빠른 승급 보너스가 연장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2개월 안에 IMM까지 가게 되면 65만 원을 더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PT까지 13개월 안에 가게 되면 총 1,202만 5천 원이라는 이런 보너스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면 그러면 사업이 또 더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으로